자,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수요일 이슈맨의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 제목 부분들은 수급상에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에서 한 1조 정도 매도를 했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일부 자금이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는데, 물론 코스피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조 부분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매크로가 조금 시끄럽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매크로가 조금 시끄럽기 때문에 코스피는 일단 매크로가 시끄럽기 전에 주가지수가 전고점을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전고점 물량 부분들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구간으로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메인 시장이 아니고 후순위입니다. 2순위 정도이고,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도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몇 가지 코멘트 부분 드릴 것이고, 코스닥, 한국판 팡,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한국판 팡 있죠, 팡.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팡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초석 부분들, 강력한 정부 정책이 어제도 또 추가적으로 나왔고 12월 달까지 하면 계속 확대 진행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3월 10일 만기까지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에서 계속 출렁출렁 할 것 같아요. 출렁출렁 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종목 장세라든지 모멘텀 장세에서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는 수급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의 어떤 성장 스토리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특이한, 오늘 아침 기사 중에 전자신문 1면에 나왔던 유진테크가 미국 기업 인수했다, 이런 것은 개별적인 내용에서 좀 스페셜한 이슈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는 섹터라든지 개별 종목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 분산되는 수급의 영향을, 집중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코스피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 코스닥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모멘텀, 그 다음에 실적 관련된 부분 잠시 후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영향으로 어떤 퍼포먼스 부분들을 내는 약간 상대적이죠. 그 전에는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 강세 부분들 하고 코스닥은 쉬어가는 파동 부분이 있다면, 이 방향의 물줄기가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그 부분 먼저 꼭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침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지위가 배당금을 절반 정도 축소를 하면서 이 종목군의 하락이 나오고, 배당이 축소되니까 그나마 또 배당이 좀 유지가 되어 있는 유틸리 쪽으로 매수세가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겠는데, 어제 지위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6% 급락이 나왔어요. 6%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제 장 중에 중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이런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추세 부분들로는 계속 우상향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했어요. 거기도 보면 숨고르기 해야 되죠. 한 달 전, 두 달 전에 여러분들 유럽의 ISM, PMI, 그 다음에 ISM 제조업지표 글로벌 전체적으로 2년 내 5년 사이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죠. 최고를 찍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쉬어가는 파동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 그 쉬는 동안에 다음에 그 성장 동력 부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위 배당금으로 지위가 6% 급락이 나왔고, 애플도 1%대 하락 부분이 나왔고, 역시 이제 중국의 경제지표 부분들이 예상치 하회를 하고 있고, 유가도 지금 55달러 선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보실 부분들은 달러 인덱스예요. 95선 우리가 넘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차익 관점에서 저는 달러 약세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95선 넘어서면 차익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91선에서 95선, 다시 이제 92선 이하, 91선대 진입되면 다시 매수 관점이요. 박스권 파동이죠.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되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파동, 달러는 조금 더 약세 부분 될 겁니다. 언제까지? 기본적으로 법인세율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들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달러가 돌아서기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에요. 그래서 91선, 최소한 92선 이하 진입 초반대까지 진입될 때까지는 달러 약세 관점 부분들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번 달 11월 달에 제일 중요한 체크 포인트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제 세제 개편한 법인세율 인하 부분들 진행을 하죠. 회기가 이제 한 18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8일 남아있는데 여기에 하원 표결 받고 또 상원 표결 받고 좀 상당히 좀 타이트한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원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상원의 표가 받았을 때 내용을 보니까 과반이 아닌 60석을 받아야지만 상원 통과가 되는데 이걸로는 공화당 쪽의 의원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협조 부분들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회기가 18일 남았기 때문에 기간도 타이트하고 또 민주당이 협조 부분들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올해 처리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지연되면 어떨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 다 어떻게 보면 향후에 세제 개편안이 됐을 때 기업 실적의 증가 부분들 미리 선반영을 시켰죠. 선반영 시키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지금 코스닥 오버슈팅 부분들 강한 상승 부분이 나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세제 개편안 잠시 후에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그것까지 지금 다음 달까지 얘기가 나올 기대감이 지금 주가 상승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배팅 부분들 진행하는 거죠. 그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1조 원 정도 저쪽으로 매도하고 가는데 신용잔고로 더 늘었어요. 신용잔고가 지금 구조 거의 3천억 가까이, 코스닥이 4조 6,900억, 거의 4조 7천억, 코스피가 4조 6천억 거의 근접을 하는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하원보다는 상원 쪽의 통과에 어떤 불안 심리 부분들로 약간 위험자산 쪽이 회피하는 현상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쪽에서는 약간 숨고르기 파동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실 필요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는 약간 쉬어가는 파동, 코스닥은 그거와 달리 활발하게 움직이는 파동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이슈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브리핑하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 HLB가 어제 상한가 들어갔죠. 시장에서 HLB가 표적항암제를 합니다. 이 회사는 정말 제가 HLB라는 회사를 2,000원대 그 거래소에서 IR 2,000원대부터 4만원 올라가기 전에 바로 한 달 전인가요? 그때 거래소에서 IR을 했어요. IR을 하면서 HLB는 여러분들 그 조그만 잠수함 만드는 회사예요. 잠수함 만드는 회사인데 자회사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표적항암제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상당히 관심권이 좀 커가지고 그때 기업 설명회 거래소에서 했을 때 가서 봤던 회사인데 이제 그 결과물이 2,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거의 한 20배 정도 1차 상승 부분 보이고 이번에 지금 또 2차 상승 부분들 또 다시 정고점 수준까지 올리고 있죠. 이 표적항암제의 같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간암치료제 팩사 100 역시 여기서도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젠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HLB, 제가 그 한 두 달 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이제 바이오 쪽 미국에서 신약에서 FDA 건수가 이미 작년 걸 넘어섰고 그쪽에 면역항암제에서 다음 항암제 쪽 시장 부분으로 M&A 부분들이 집중이 되고 있다. 여기 이제 기술 라이선스 부분들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두 종목이 향후에 이제 임상 3상이다 보니까 기술 라이선스라든지 또 추가 퍼포먼스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주가 상승 부분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이제 강력한 정부 정책이 12월 달까지 확대 진행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벤처 캐피탈 등의 전문 투자자들의 전용하는 장외거래 시장이 신설이 됩니다. 자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구조상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혜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의 90% 이상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상장 전에, IPO 하기 전에 거기에 지금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IPO 확률 자체도 점점 낮지 않습니까? IPO를 하고 나면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 거의 소멸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 그 전에 상장 전에는 거래가 하기가 힘들어요. 상장돼야지만 활발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상장 전에 그 벤처캐피탈의 전문투자 전용의 장외거래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총리의 삼성이나 현대차, 시베리아 횡단 열차 확보 관련된 코멘트를 했죠. 저는 저거 정말 좋은 케이스라고 봐요. 나진 하산 블라디보스크에서 시작돼서 러시아 그 모스크바까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럽까지 유럽에서 영국까지 이 연결되는 라인들 북한만 연결되면 러시아에서 가스 받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가스 받고 철도 이용해 가지고 유럽 쪽에 수출 확대 부분들의 어떤 팔로 부분 만든다고 하면 일단 유통 물류 비용 자체가 확 절감돼요. 북한 때문에 좀 못했는데 오늘 그 보실 부분들은 북한 관련된 트럼프 표명 예정이 좀 돼 있어요. 아마 시장에서는 대화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아시안 쪽에서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중국하고 미국에 너무 편중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완화시키려고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입니다. 그래서 이쪽 인도네시아 쪽과의 협력 부분들 좀 더 키우려고 하는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러시아 쪽에서 이게 그 시베리안 횡단 열차를 통해서 일단 삼성전자 현대차 쪽에 물류를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먼저 물꼬를 좀 트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은행주들이 조금 요즘에 약세죠. 어제 받는 부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뉴욕에서 벌금이 지금 NH투자증권 NH가 100억 정도 지금 세금 벌금 부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법을 안 지켰어요. 자금 세탁금인가요? 그걸 안 지켜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뭡니까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삼성전자가 어제 그 주간 브리핑 하나 정리를 하면서 삼성전자 스타트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는지 그거 관련된 얘기를 살짝 얘기를 드렸죠. 60대 사장이 어제 5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50대 사장으로 지금 다 진입이 되고 있고 그에 관련된 후속 인사가 단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미국 영상인식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LG전자도 지금 의료용 영상기기 풀 라인업을 구축을 좀 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이쪽에 헬스케어 쪽 있죠. 헬스케어 쪽 상당히 진입하기 힘든 부분들이지만 놓치기 아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이쪽 영상 의료기기 쪽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권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슈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코스피는 단계적으로 휴식 중. 코스닥은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국판 팡. 며칠 전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100개가 창업을 했는데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 두 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겠죠. 그 몇 개가 정말 소수의 그룹이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처럼 제2의 팡의 초석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그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11월 15일 이슈맨의 모닝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아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